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은 세계 지리에 대해서 또는 세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입장 순서를 보면서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선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되죠. 동계올림픽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아주 기억하게 됩니다. 그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역시 평창올림픽에서도 노르웨이가 잘합니다. 지금 독일에 이어서 메달수로는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궁금하시죠? 또 노르웨이 하면은 그 이름도 그렇고 저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인데 아득합니다. 아득한데 사실은 생활로서는 우리한테 친근하죠. 우리가 즐겨 먹는 고등어, 연어가 노르웨이산이 많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하면은 먼 것 같지만 아문젠 하면은 아주 가깝습니다. 가장 유명한 노르웨이 출신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마를린 몬로입니다. 마를린 몬로.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웠던 휴버트 험프리 부통령도 노르웨이 이민 출신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좋아하시는 배우 로버트 미참도 그렇고요. 또 한 분이 르네 젤위그란 배우. 르네 젤위그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연기가 어떻게 그렇게 다감하게 하는지. 르네 젤위그. 그리고 탈북자를 지금 아마 늘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5년 전에 갔을 때는 탈북자를 이미 400명을 받아들일 나라입니다. 탈북자를. 그리고 참전, 6.25 참전이죠. 뭘로 의료 지원으로 참전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입니다. 그 국립의료원 안에 스칸디나비아 식당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뷔페를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를 했습니다. 뷔페를 일본에서는 바이킹이라고 그럽니다. 바이킹. 자, 이 노르웨이 탐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르웨이. 이 노르웨이는 우선 인구가 510만 정도 되고요. 면적은 막 일본 면적 되는데 유럽에서 가장 척박한 곳입니다. 스위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춥고 해안선이 길고 농토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바다로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이 노르웨이 사람 피에는 바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탐험가 잘 아시겠지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사람들을 옛날에는 바이킹이라고 불렀습니다.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약 300년 동안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해적이고 전사이기도 하고 장사꾼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킹은 대충 세 종류가 있는데요. 덴마크 바이킹은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노르웨이도 용감한데 이분들은 탐험을 좋아한 것 같아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노르웨이 바이킹 시절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간 족적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저 지중해를 돌아서 북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점령하고 아이슬란드에서 한 걸음 더 뛰어가지고 그린란드로 가고 그린란드에서 또 카나다까지 갑니다. 카나다, 지금이 카나다죠. 그때는 카나다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거기 정착한 게 서기 1000년이었으니까 콜럼버스보다 492년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곧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거기 아마 정착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런 노르웨이가 무시무시한 나라였죠.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1015년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루트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덴마크,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루트교가 일종의 국교입니다. 일종의 국교. 그러나 국교를 믿지 않는다고 뭐 탄압하는 그런 국교는 아니고 국가가 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루트교가 국교고 아마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국가 단위로서 가장 먼저 개종한 곳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입니다. 우선
이 국가별 랭킹이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면은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통계 중에서 약 200개 나라가 있으니까 국가별 통계를 여러 종목으로 내는데 노르웨이가 1등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인당 보유 자산액. 그러니까 제일 부자라는 뜻입니다. 1인당 보유 자산액. 행복지수, 삶의 질, 평등지수, 그리고 인간개발지수, 공공기관의 질, 자유민주적 질서, 어린이 보호, 언론 자유. 이 부분이 다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부자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고상하게 산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나라인데 농토 5%밖에 안 되고 겨울에는 뭐 밤이 계속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지상천국을 만들었느냐. 여기에 노르웨이 사람들의 능력이 있겠죠. 노르웨이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저렇게 잘하는 걸 보면은 물론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사람들이 평화롭고 과거에는 사원박질 잘했지만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노르웨이 사람들이 2등 하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동계올림픽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의 나라 발전하는 올림픽이 있다면은 노르웨이가 1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2등 하는 종목은 어떠냐? 성공국가 랭킹에서 2등 합니다. 번영 2등. 그리고 국민소득을 냈을 때 그 중간치의 액수가 높기로 세계에서 2등.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해준다 해서 여기서도 2등. 1인당 해외 채권 보유액도 해외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국민으로 나눴을 때 2등입니다. 3등 하는 종목은 뭐냐? 소비자의 건강지수, 성평등. 4등 하는 종목은 네트워크 능력, 영어 능력. 5등은 공무원의 청렴도입니다. 1인당 건강 예산, 그리고 1인당 소비액. 세계 6등으로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하여튼 랭킹 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노르웨이가 1등에서 5등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여기 동계올림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적을. 노르웨이는 1998년 나가노, 일본에 있었던 나가노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2등 했습니다. 메달수로.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대회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2006년 토리노,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에서는 6등. 그리고 2010년 밴쿠버에서는 4등. 소치에서는 4등. 지금은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바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제일 먼저 안 하려고 하는 게 어업입니다. 어업. 그리고 해운업. 이건 워낙 바다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잘 살면서도 수산업, 해운업에서 강국입니다. 수산업과 해운업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생리적으로 몸속에 바다로 나간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DNA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이킹 시대를 주도했던 이 세 부류의 바이킹, 싸움 잘하는 덴마크, 탐험 잘하는 노르웨이 바이킹, 그리고 스웨덴 바이킹은 또 장사를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러시아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러시아의 모태가 되는 게 키예프 공국인데, 키예프 공국을 만든 게 러시아입니다. 루스라는 말이 스웨덴 바이킹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볼가강을 따라서 저 비잔틴, 당시에 동로마 제국까지 진출하고, 또 이 노르웨이가 마지막으로 잉글랜드라고 해야 되겠군요. 잉글랜드를 친 것이 1066년입니다. 그때 한 3만 명의 대함대를 가지고 와서 그 노르웨이 왕자가 잉글랜드 왕이 되기 위해서 침략을 했다가 아주 크게 집니다. 크게 지는데, 이때는 또 남쪽에서는 프랑스에 있던 노르만, 바이킹 후손이죠. 노르만이 또 남쪽에서 잉글랜드에 상륙해가지고 잉글랜드군이 양쪽으로 싸우다가 결국
지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잉글랜드는 완전히 노르만, 불란스 말을 하는 노르만 귀족의 세상이 되고, 엘리자베스 2세도 그 노르만 왕조의 피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한 노르웨이지만은 한때는 척박해서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이거죠. 오늘날 노르웨이의 축복은 북해 석유입니다. 북해 석유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니까 이 노르웨이가 세계적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수출하는 금액으로서는 석유 수출국 5등, 천연가스 수출 세계 3등입니다. 전체 경제에서 이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된다고 합니다. 그 절대적이죠. 어느 한 부문이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인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석유, 이렇게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면 뭐가 남습니까? 외화가 많이 남는 거죠. 외화를 차곡차곡 지금 쌓고 있습니다. 인구 500만이라면 막 큰 도시입니다. 근데 갖고 있는 석유 기금이 얼마냐? 내셔널 펀드 석유 기금이 아부다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등, 2등을 다투는데 뭐 갔다 보면 되는데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1조 달러의 현금. 인구 500만의 노르웨이가. 그러면서 노르웨이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수합니다. 옷도 넥타이도 별로 매지도 안 하고, 음식도 노르웨이 한 단점은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고의 부자가 사는 것은 아주 서민스럽게 사는 아주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르웨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은 뭐 아문젠이 있죠. 남극을 발견했죠. 입센, 그다음 뭉크,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친숙한 노르웨이 사람이 있습니다. 시크릿 오브 가든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쉐리, 바이올린을 맡고, 롤프 리블란의 피아노를 맡아서 이 노래와 음악을 작곡한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그리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 김동규 씨가 유행시킨 이 두 노래는 결혼식장에서 자주 부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은 이 두 노래 중에 하나 나오죠. You Raise Me Up. 이건 또 찬송가로도 쓰이는데, 우사이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근데 재밌는 것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은 이 원명이 10월이 아니고 봄입니다. 봄을 위한 세레나데, 이게 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특히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사는 노르웨이 사람이 본국에 사는 노르웨이 사람하고 숫자가 같습니다. 이 미국에 가면 또 어딜 많이 사느냐?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미국에 가서도 추운 데를 골라서 갑니다. 추운 지방을. 주로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위스콘신 이런 데 많이 삽니다. 물론 덴마크하고 스웨덴 사람들도 거기 많이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법도 잘 지키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교육 수준 높고, 그래서 노르웨이 이민자들은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농담했다가 혼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면서, 노르웨이에서 오는 이민이 많아야 될 텐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안 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아주 막 인종 편견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혼이 났는데, 머릿속에,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은 환영 잘 사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즉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마을이 또 인류 국가 된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등 이 바이킹 사람들은 인류를 제조하는 사람, 인류 국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류 제도를 만듭니다. 법치를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바이킹이 손을 댄 나라는 다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잉글랜드 뭐 반이 바이킹 국가로 보면 됩니다. 아이슬란드가 있군요. 또 아이슬란드, 또 미국의 이 북부지방 뭐 이런 등등. 그래서 노르웨이 선수들 나오면은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전 때 여기 와서 그 가난하고 심신이 다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또 탈북자까지 받아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노르웨이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